왼쪽 귓볼의 작은 점. 그것은 40년 넘게 희자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의 열쇠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할 때마다 희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작은 점을 만지곤 했죠. 손녀의 귓볼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도 베트남 호치민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서영은 관광객들을 안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벤탄 시장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서영의 목소리는 능숙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함이 묻어 있었죠. 마치 매일 같은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서영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복잡한 기분이 들 때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볼을 만지는 거였죠. 그곳에는 검은 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있던 거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가이드님, 이 시장이 언제 생긴 거예요? 한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어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죠. 서영은 익숙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 진짜 삶일까? 서영은 베트남에서 나고 자랐지만 언제나 자신이 이방인 같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양어머니 르엉 아주머니는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서영 자신도 모르게 뭔가 빈 곳이 있다는 기분이 들곤 했죠. 특히 한국 관광객들을 만날 때면 더욱 그랬어요. 그들의 언어도 문화도 어딘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설었거든요. 그 시각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희자는 딸 민주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는 희자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희자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주며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민주야, 오늘도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가 정성껏 끓인 거야. 희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딸은 희자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희자는 민주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어요. 손녀 서영이는 어릴 때 사라진 후 연락이 끊겼고 사위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민주야, 내 딸 서영이 생각나니? 엄마는 매일 생각해. 그 애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희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숟가락을 입에 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희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민주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겨주고 산책을 시키고 다시 밥을 먹이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희자가 유일하게 희망을 품는 순간은 서영이를 생각할 때였어요. 그의 왼쪽 귓볼에 점이 있었는데 나랑 똑같은 곳에 말이야. 희자는 거울 속 자신의 귓볼을 만지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어요. 언젠가 그 점을 보면 서영이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나빠져가는 상황에서 손녀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희자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은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며 희자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선생님, 정말 길어야 1년 정도인가요? 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의사의 말에도 희자는 고개를 젓기만 했어요. 그날 밤 희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민주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서영이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희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마지막 적금을 해지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 돈으로 민주를 잠시 요양원에 맡기고 자신은 베트남으로 가서 손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말하고 있어요. 서영이가 베트남에 있다고. 희자는 요양원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희자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희자가 베트남행을 결심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민주가 아직 정신이 멀쩡했을 때 딸이 한 말이 있었거든요. 엄마, 서영이가 베트남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사위가, 아니, 서영이 아빠가 베트남 사업 때문에 자주 오가던 기억이 나요. 혹시 그 애가 거기 있을 수도. 그 말이 희자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비록 막연한 추측이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희자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서영이가 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어요. 작고 앙증맞은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특히 왼쪽 귓볼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영아, 할머니가 꼭 찾을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희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나는 날, 희자는 민주를 요양원에 맡겼습니다. 딸을 두고 가는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이번 여행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주야, 엄마가 며칠 다녀올게. 내 딸 서영이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 희자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왠지 희자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베트남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희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가이드북을 보니 호치민에 큰 시장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벤탄 시장이라는 곳이었죠. 서영이가 혹시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희자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손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과거와 작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희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호치민에서는 서영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직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호치민 공항에 내린 희자는 베트남의 뜨거운 열기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기후와 분위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신청하셨죠? 제가 담당하게 된 린입니다.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서영이었어요. 하지만 희자는 그 순간 그녀가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희자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희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요즘 혼자 베트남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서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묻어 있었어요. 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요. 희자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아직 서영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에는 이른 시점이었거든요. 서영은 희자를 숙소까지 안내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희자는 서영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베트남이 처음이세요? 서영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사실 급하게 결정한 여행이라. 희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내 관광 안내해 드릴게요.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벤탄 시장 같은데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희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오래 사신 한국 분들이나 베트남 현지에서 자란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서영은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 할머니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명 계시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냥 궁금해서요. 희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전문 가이드답게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희자는 그런 서영의 모습을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린 씨는 정말 박식하시네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희자는 감탄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양어머니가 한국을 좋아하셔서. 서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어머니요? 희자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네, 어릴 때 입양되어서 베트남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친부모님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글픔이 묻어 있었어요. 희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어머니, 입양, 친부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 모든 것이 서영이의 상황과 일치했어요. 몇 살 때 입양되신 거예요? 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살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서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영이가 사라진 것도 5살 때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벤탄 시장에 도착했을 때 희자는 서영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베트남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현지인 같았어요. 어르신, 뭔가 찾는 게 있으세요? 계속 둘러보기만 하시는데. 서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곳이 참 정겨워서요. 희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서영을 관찰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둘은 시장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희자는 그녀의 옆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영이 머리를 넘기면서 왼쪽 귓볼이 잠깐 보인 거였어요. 그 순간 희자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왼쪽 귓볼에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검은 점이 있었거든요. 희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영의 왼쪽 귓볼에서 본 그 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자신과 똑같은 곳,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어요. 설마 정말 서영이인 건가? 희자는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일찍 희자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거든요. 희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른 것 같았어요. 어르신, 어제 잘 주무셨어요? 서영이 인사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희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숨도 못 잤거든요. 오늘은 호치민의 역사 유적지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통일궁을 관람하면서 희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서영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헤어졌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서영의 설명에 희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린 씨 가족은 어떠셨어요? 전쟁의 영향을 받으셨나요? 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양어머니 가족은 괜찮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친부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양어머니께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셔서 서영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나 단서 같은 건 없나요? 글쎄요. 어릴 때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고 하니까 아마 한국 분들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할머니 같은 분이 나와요. 정확한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기억이 있어요. 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영이를 안아주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왠지 그리운 느낌이에요. 마치 정말 가족 같은. 서영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희자는 서영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는 방식, 젓가락을 쓰는 모습, 말하는 버릇. 모든 것이 어릴 때 서영이와 닮아 있었어요. 린 씨, 혹시 어릴 때 특별한 버릇이나 습관이 있었나요? 희자가 물었습니다. 버릇이요?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스트레스 받을 때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서영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볼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희자는 그 작은 검은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봤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녀 서영이었어요. 어르신, 왜 그렇게 보세요? 제가 이상한가요? 서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왠지 친숙해서요. 희자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영아, 할머니야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둘은 420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강물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희자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서영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희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꿈 같았거든요. 포기했던 손녀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희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서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할머니라고 하면 서영이 믿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놀라서 도망가 버릴까요? 내일도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희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며칠 더 계실 예정이세요? 서영의 대답에 희자는 안심했습니다. 네, 조금 더 있을 예정이에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요. 희자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희자는 한국에 있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 상태는 어떤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딸이 저를 찾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갈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희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치민의 밤은 활기차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희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영이 자신의 손녀라는 확신은 점점 커졌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서영이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서영이 밝게 물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희자와 함께 하면서 서영도 모르게 이 할머니에게 정이 들었거든요. 린 씨가 자주 가는 곳으로 가요. 관광지 말고 평소에 즐겨 찾는 곳으로요. 희자의 제안에 서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럼 제가 양어머니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꼭 가보고 싶어요. 서영이 안내한 카페는 호치민 시내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곳이었어요.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였죠. 여기가 제 어린 시절 추억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양어머니와 매주 일요일마다 왔거든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세요. 르엉이라고 하는데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지금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시죠. 서영은 양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입양하게 되신 거예요? 희자의 질문에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사연은 저도 잘 몰라요. 어렸을 때 물어봤지만 어머니께서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다고만. 희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영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서영이를 잃어버렸던 그때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때 상황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지. 어렴풋이요. 시장에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서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그 후로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서영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희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영이가 사라진 곳도 시장이었고 그때 서영이도 울고 있었거든요. 린 씨 혹시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는 많이 궁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양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굳이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만약 친가족이 당신을 찾고 있다면 어떨까요? 희자의 질문에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어르신이 아시는 게 있나요? 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희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서영은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희자가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계속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어르신, 혹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베트남에 오신 건 아니죠? 서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희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하지만 서영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사실은 희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양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예요. 서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손님과 함께 있어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영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양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내일 다시 만나죠. 희자는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영과 헤어진 후 희자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서영이가 받아들일까?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밤 서영은 양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난 할머니가 이상해요.
계속 제 과거에 대해 물어보시고 르엉 어머니는 서영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할머니, 혹시 한국 분이니? 네, 그런데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라. 르엉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희자와 서영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넷째 날 아침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서영은 밤새 양어머니와 나눈 대화 때문에 희자를 경계하고 있었고 희자는 언제 진실을 털어놓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메콩 델타 투어를 예약해뒀는데 취소하시겠어요? 서영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가볼게요. 희자는 서영의 변한 태도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메콩 델타로 가는 버스 안에서 둘 사이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영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린 씨,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서영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메콩강에 도착해서 배를 탔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었거든요. 린 씨, 제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희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이 경계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당신 왼쪽 귓볼에 있는 점, 그리고 입양된 나이, 한국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것. 모든 게 제 손녀 서영이와 일치해요. 희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농담하시는 거죠? 그런 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서영은 황당해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제 손녀 서영이는 5살 때 베트남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바로 당신이 입양된 시기와 장소와 같아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인가요? 저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어요. 봐요. 희자는 자신의 왼쪽 귓볼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서영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 가족은 르엉 어머니뿐이에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서영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이름은 린이에요. 서영이가 아니라고요. 서영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배 안에 다른 관광객들이 둘을 쳐다봤지만 희자와 서영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신 엄마 민주는 지금 한국에서 치매에 걸려 누워 있어요. 매일 당신을 찾고 있다고요. 희자는 절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영은 귀를 막았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서영은 뛰어내렸어요. 희자도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서영아, 제발 들어봐. 할머니가 증명해 줄게. 희자가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저는 서영이가 아니에요. 서영은 희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봐요. 5살 때 당신 사진이에요. 희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서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의 서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서영은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릴 때 꿈에서 봤던 장면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저인가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 서영이야. 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꿈이에요. 악몽이라고요. 서영은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희자가 뒤에서 불렀지만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양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르엉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어머니, 정말인가요? 제가 입양된 아이인 게 맞나요? 서영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르엉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서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르엉 어머니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앉아라.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진실을 듣는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너를 처음 만난 건 벤탄 시장에서였어. 그때 너는 울면서 할머니, 엄마를 찾고 있었지. 르엉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며칠 동안 시장 근처에서 너를 돌봐주면서 가족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때 나는 혼자였고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단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그 할머니의 손녀인가요? 그 할머니가 가져온 사진을 봤니? 그게 바로 너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르엉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거든. 르엉 어머니가 서영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용기를 내어 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희자는 호텔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아. 희자는 서영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양어머니가 모든 걸 확인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할머니의 손녀가 맞다고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전보다는 차분했어요. 희자는 서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서영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서영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할머니는 어디든 갈 거야. 희자는 서영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둘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희자는 서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영은 베트남에서의 삶을 공유했어요. 엄마, 제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를 무척 사랑했지. 너를 잃고 나서 많이 아파했어. 희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치매에 걸려서 이제는 거의 기억을 못해. 하지만 가끔 너를 찾을 때가 있어. 희자는 민주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서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아픈 상태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저 한국에 가봐도 될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함께 가자. 희자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르엉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니, 제가 한국에 가봐도 될까요? 서영이 양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가거라. 내 진짜 가족을 만나고 와. 르엉 어머니는 서운해하면서도 서영을 격려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요. 아니야.
이건 너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도 돼. 르엉 어머니의 배려에 서영은 감동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서영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물건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이었구나. 서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희자와 서영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영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서영아, 무서워도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희자가 서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네, 할머니. 서영은 처음으로 희자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영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베트남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작별하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서영은 한국의 차가운 공기를 처음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추우니? 이런 날씨는 처음이지? 희자가 서영에게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네, 정말 춥네요. 베트남과는 완전히 달라요. 서영은 몸을 움츠렸지만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희자는 서영에게 민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그래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서영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이 설레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병인이 둘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민주 씨는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희자와 서영은 조용히 민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보였어요. 민주야, 엄마 왔어. 희자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그리고 서영이도 함께 왔어. 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어머니를 처음 봤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자신과 닮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엄마. 서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서영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점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민주야, 서영이야. 내 딸이야. 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영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서영아. 민주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서영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저예요. 서영이에요. 민주는 서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딸을 알아보는 모성애만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 왔어요. 서영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희자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서영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희자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일 요양원을 찾아 어머니를 돌봤어요. 민주는 여전히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서영이 오면 유독 밝아졌습니다. 때로는 서영이를 못 알아볼 때도 있었지만 서영은 꾸준히 어머니 곁에 있어 주었어요. 할머니, 베트남에서 가이드 일을 그만두고 온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어느 날 희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제 진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영은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도 점차 적응해 갔어요. 가끔은 베트남이 그리웠지만 르엉 어머니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서영아, 너 때문에 할머니가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희자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서영은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었고 민주의 상태도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엄마 예전에 저와 이런 식으로 산책했었나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매일 그랬지. 너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않았어. 희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서영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영은 베트남에서 린으로 살았던 시간들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서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희자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손녀를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민주는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서영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었어요.